영화 제목에도 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당신이 잠든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사건이 이렇습니다. 한 50대 여성이요. 한 남성과 동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에 이 동거를 하던 이 남성이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여성이요, 바로 다음 달인 8월 초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남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구청에 갑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이 남성과의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 여성이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진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남성과 동거 중인 사이였다고 하니까 혹시 이 남성의 어떤 소원이 자기야 나 꼭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꼭 우리 혼인신고하자 나중에 혹시 그랬던 소원을 들어주려고 갔던 걸까요? 그러한 애틋한 사랑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동거남의 재산 상속을 노리고 어머나?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상속권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냈다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상속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상속권을 말소까지 시켰는데 어머. 그게 뭐냐면 동거남의 어머니한테 상속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동거남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신분증을 이용해서 동거남 어머니 명의로 상속 포기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서류들을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동거남 어머니 본인이 없이도 서류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진짜 이게. 그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한 달쯤 지난 후에 동거남은 사망했습니다. 일단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오늘 충격의 연속입니다. 근데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 우리의 행정 업무 절차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지금 원래 상속권자인 이 병상에 쓰러져 있는 남성의 어머니가 원래 상속권자인데 그 어머니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냥 신분증만 이 못된 여성이 가지고 와서 이 상속 포기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류상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면 1순위 상속자가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인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그 어머니 명의의 상속 포기서 제출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즉 행정 절차 진행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나치게 완화된 요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인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그 효력이 거의 동일합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인정되는 반면에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니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충분히 도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못된 생각으로 이제 그 증명서, 혼인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야지 딱 상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못된 짓을.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원래는 이 지금 쓰러져 있는 의식불명인 남성의 어머니에게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가야 할 재산이, 상속 재산이 그럼 이 여성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우리나라의 법이나 경찰들이 그렇게 녹록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요. 사문서 및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재판에 넘겨졌으면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아하. 이 여성이 또 바락바락 우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왜요?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병상에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나랑 혼인신고를 하자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을 했고요. 명백하게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서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는 죄가 없고 반드시 이 남성의 돈은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더욱더 황당하기만 합니다. 보세요. 앞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남자친구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자기야 나는 자기랑 결혼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부부로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뭔가 증명해 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재판부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성 변소의 요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혼인 관련 의식 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남성이 이 여성을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도 없고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여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은요, 재판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본 덕분에 일단은 상속재산이 엉뚱하게 이 여성에게 가는 걸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유죄인데 죄가 있다고 봤는데 왜 집행유예를 이 여성에게 선고한 거예요? 일단 법원이 판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의 범행으로 남성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점, 여성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여성이 남성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노리고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범죄는 그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문서 위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여성분이란 말 안 붙인 이유 알겠죠? 이 여성 지금 실형을 살지 않게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로 지금 또 다른 궁리하지 말고 정말로 속죄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속죄의 길은 이 지금 병상에 들어 누워 있는 이 남성분 극진하게 반성하면서 간호해 주기를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